나를 위한 길이 어딘지도 모르고 목적지도 없고 그냥 자기라는 사람에 대해서 모르니까 꿈이 뭔지 모르겠어요.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적당히 저를 등따시게 배부르게 해주면 제가 행복하겠죠? 적당히 복지 괜찮은 회사에 취직을 해가지고 적당히 돈도 벌고 적당히 좋은 사람들 만나서 그렇게 평범하게 살면 행복한 거겠죠? 되게 대충이네, 자기 자신한테. 되게 대충 남들 그냥 하는 만큼 대충 해서 자기를 대충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거네? 너무 건성이지 않아요? 자기를 대하는데? 이 사람이 어떤 다른 특성을 가지고 취향 가졌는지는 전혀 존중하지 않아. 존중이 안 돼 있어. 자기 존중이 안 돼 있어. 근데 무슨 자존감이 있어? 당연히 없지. 자기가 좋아하는 게 뭔지도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있고 좋아하는 거를 실현하면서 살아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자기 자신을 잘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해서 너무 쉽게 여기고 너무 쉽게 파악한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이 정화 과정을 통해서 내 내면을 들여다보고 날 정화하다 보면 정말 나라는 사람은 알 수 없을 만큼 무궁무진하고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 한 사람을, 낯선 사람을 생각을 해봐요. 내가 나를 알아간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모르는 사람을 알아가기 시작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생겼어. 호감이 생겼어. 그래서 그 사람을 알아가고 싶어. 천천히 단계를 밟아서 썸도 타고 이 사람의 얘기를 듣고 싶어. 어떤 순서로 알아갈까요? 일단 이 사람의 작은 것들부터 알아가겠지. 뭘 좋아하지? 어떤 음식 좋아하지? 어떤 노래 좋아하지? 취미는 뭐지? 쉴 때는 어디 가지? 휴일에는 뭐 하지?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을 어울리지? 이 사람은 꿈이 뭘까? 이 사람은 어떤 일을 할까? 이 사람은 어떤 색깔을 좋아할까? 더 깊어지면 뭐가 궁금해져요? 이 사람이 가장 힘든 건 뭘까? 이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 자랐을까? 어떤 유년 시절을 가지고 있을까? 이 사람은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을까? 이 사람은 비혼주의자일까? 아니면 결혼을 꿈꾸나? 아이는 몇이나 낳고 싶을까? 막 이런 게 크고 작은 것들이 궁금해지겠죠. 그리고 사람마다 자기가 생각하는 예의도 다를 거고 자기가 생각하는 좋은 인간관계도 달라서 여러분들은 호감이 있는 상대에 대해서 궁금해질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을 좋아할까? 어떤 친구, 어떤 이성을 좋아할까?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이 너무 좋은데 어떻게 행동하면 이 사람이 기쁘게 받아들일까? 이 사람은 선물을 줬을 때 어떤 선물을 좋아할까? 자, 아주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다 궁금해할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거 다 대답할 수 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대답 못하는 것도 있어요. 어쩌면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어떻게 안다고 할 수 있지? 그냥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는 거 밑도 끝도 없이 나니까 내가 날 잘 알겠지. 근데 지금까지 나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도 미숙했고 그럴 기회도 없었는데 나한테 이런 지금 제가 이제 말한 이런 여러 가지 항목들이요. 스스로한테 물어보고 생각하고 답한다고 생각하면 되게 귀찮고 뭐 이딴 걸 물어봐 귀찮게 뭐 심리 테스트야? 뭐 이럴 수 있는데 내가 누군가를 좋아해서 친해지고 싶어서 호기심을 가진다고 하면 또 그게 자연스럽거든요. 근데 그게 대상이 나만 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너무 시니컬해. 너무 귀찮다고 생각해요. 그런 과정을 알아가는 것 자체를. 그러니까 이건 거의 무슨 나 자신과의 권태기야. 나를 너무 함부로 해. 날 가스라이팅해. 근데 여러분들은 태어났을 때부터 다른 조건에서 태어난 거, 태어났을 때부터 타고나지 않은 거, 그렇게 내가 지금 당장 노력한다고 바꿀 수 없는 걸 가지고 자기를 많이 괴롭혀요. 근데 그건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원해. 그걸 지금 가질 수 없는 상황이야. 그러면 제일 만만한 게 나야. 나를 탓해. 너 때문이잖아. 이런 패턴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아셔야 돼. 내가 이 세상에서 최고가 될 순 없어. 1등이 될 순 없어. 그 의미 없는 짓이고 말도 안 되는 거야. 아까 말했죠? 같은 기준이 아니라고? 그리고 1등이 되면은 1등이 중요하다는 이 가치관 1등 빼고 나머지는 다 불행한 거예요. 그 1등도 불행해. 왜? 1등에서 언제 내려올지 모르거든. 그러니까 그 1등이 돼야 된다는 그 마인드 자체가 진짜 말이 안 된다는 거지. 너무 모든 사람들을 괴롭게 만든다는 거죠. 한 명 빼고 나머지를 괴롭게 만드는데 그 한 명도 정신분열증 걸리고 우울증 걸리고 막 불안증 와요. 언제 자기가 끌어내려질지 모른다는 그 느낌 때문에. 그래서 모두가 불행한 게 이 1등 마인드인데 이 1등 마인드를 왜 하냐고. 그래 1등이 됐어. 뭘 얻을 수 있어요? 행복, 즐거움, 돈, 명예?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나다움을 잃었다는 거지. 다른 사람들이랑 같은 기준으로 나를 판단해버리고 거기에 맞춰서 내가 1등을 했다는 거는 내가 나다움을 완벽하게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요구하는 복합적인 그런 기준들을 모두 충족해서 1등이 됐다는 거야. 완벽하게 나다움을 잃어버린 거예요. 나다움은 돈 주고도 못 사. 나다움이라는 거는 이 70억 인구들이 하나하나 다 다르게 가지고 있는 건데
나도 나만의 나다움이 있단 말이야. 근데 그걸 내가 거기서 너무 멀어진 거예요. 그걸 잃어버린 거야. 제가 아까 말했죠. 나라는 사람은 언제 행복하고 언제 불행하고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고 이런 것들이 싹 다 합해지면 그게 나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답다는 거는 나한테 맞춤형 옷인 거예요. 나한테 딱 맞는, 나한테 최고로 어울리고 다른 사람이 이 옷을 입으면 뭔가 어색한데 내가 이 옷을 입으면 너무 예쁘고 아름다운 것처럼 나한테 딱 맞춤형인 이걸 입으면 내가 너무 편해. 그리고 너무너무 행복해. 다른 사람들의 삶이 어찌됐든 관심도 없어. 왜냐면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게 내 기준의 최고거든. 이 사람들마다 자기 기준의 최고가 달라요. 근데 그거를 같은 기준으로 꿈꿔야 된다고 세상이 가르쳤어. 돈은 많이 벌고 모든 사람이 인정할 정도로 그렇게 명예도 있고 인품도 훌륭하고 외모도 아름답고 젊고 젊어서 엄청나게 성공하고 돈도 많이 벌고 좋은 배우자하고 자식도 한 2 정도 낳아가지고 양육도 잘하고 그렇게 세상이 정해줬어요. 그 기준을.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누구는 대한민국에서 사는 게 행복할 수 있어. 누구는 어디 뭐 아프리카나 이런 정글이나 이런 데를 떠돌면서 사는 게 행복할 수도 있어. 누군가는 자연 속에서, 누군가는 도시에서, 누군가는 사람이 많은 곳에서, 누군가는 사람이 없는 곳에서, 누군 조용한 걸 좋아하고 누군 시끄러운 걸 좋아하고 다 달라요. 근데 왜 같은 기준으로 자기가 행복해질 수 있다고 착각하지? 행복을 원해서 어딘가로 가요. 근데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뭘 원하는지도 모르고 나다움이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행복해져요? 그걸 가지고 말고를 떠나서 그게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가져요, 그걸?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먼저 파악이 돼야 돼. 그래서 내가 나에 대해서 알미 확실하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왜 자존감이 밖에 나가서 떨어지냐면 내가 누군지도 몰라. 내가 지금 어떤 미래로 가야 되는지도 몰라. 내가 여기서 뭘 원하는지도 몰라. 그래서 내가 뭘 쌓아야 되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나는 뭘 쌓고 있지도 않아, 실제로. 그냥 돈 되는 것만 해. 먹고 살 수 있는 것만. 그러다 보니까 내 내면에서 뭔가 쌓고 있다는 성취감도 없어. 자기 확신도 없어.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몰라. 방향성을 잃었어. 아무것도 몰라. 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 대책도 없어. 그 상태에서 외부에서 누가 어떤 기준으로 여러분들 평가합니다. 제 점수는요? 이러면서 당신 꼴등, 당신 2등, 당신 3등 이렇게 하면 내가 2등이라니, 내가 3등이라니, 내가 꼴등이라니, 역시 이래서 내가 불행한가 봐. 1등이 되어야겠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노력을 하기 시작해. 이제 다른 사람의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나다움 같은 건 신경도 안 쓰고. 자, 그래서 1등이 됐어. 운 좋게. 그때부터는 공허함이 듭니다. 자, 그래, 사람들이 날 이렇게 대우를 해줘. 날 보면서 선망의 눈길로 바라봐. 돈도 많이 벌었어. 근데 왜 이렇게 하루하루가 지겹고 버겁지? 왜 이런 모든 게 짤데기 없이 느껴지지? 뭔가 더 대단한 행복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걸 내가 못 가진 것 같아.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까? 그래서 이상한 길로 빠집니다. 마약을 하고, 술을 먹고, 쇼핑을 하고, 성관계를 갖고, 연애를 하고, 온갖 가지의 그런 쾌락을 탐하면서 막 도박하고, 내가 원하는 행복을 못 얻었어. 다른 곳에 있나 보다. 그러면서 그런 데에 빠지는 거예요. 왜? 나다움을 잃어버렸으니까. 그래서 나다움을 잃어버리는데 100% 성공한 사람들이 그렇게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최고에 올라갔으면은 최고의 행복을 누릴 줄 알았거든. 근데 내가 부자가 되고 사람들의 인정과 사랑을 받을지언정 그 느낌이 안 오는 거야. 그 느낌이. 그 느낌은 어디서 와요? 나한테 꼭 맞는 옷을 입었을 때, 나한테 꼭 맞는 삶이라는 옷을 입었을 때 그 느낌이 와요. 그게 뭔지는 사람마다 다 다른 거지. 그건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을 해서 왔건만 지금 목표 설정도 잘못되어 있고 가는 길도 완전히 잘못됐던 거야. 저쪽에 있는데 이쪽에 있는 걸 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여기로 열심히 왔던 거야. 허송세월 보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속을 수 있어. 세상에 그런 행복에 대한 거짓된 진실들이 많거든. 예를 들면 내 가족들을 행복하게 하면 나도 행복한 것이다. 가족들과 사이가 좋으면 행복한 것이다. 사랑하는 연인이 있으면, 사랑하는 자식이 있으면 행복한 것이다. 돈이 많으면 행복한 것이다. 자기 꿈을 이뤄서 성공하면 행복한 것이다. 타인이 나를 인정해주면 행복한 것이다.
내 마음을 아는 진실한 친구가 있으면 행복한 것이다. 행복에 대한 그런 가짜 진실들이 여기저기 널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를 해서 실패를 했어도 아, 내가 이게 잘못된 거지, 저걸 쫓아가면 될 거라고 하면서 계속 엉뚱한 길로 빠지게 돼요. 근데 그것들을 다 못 이루니까 결국에는 내가 지금 거짓된 행복을 쫓고 있다는 거를 끝까지 알 수가 없지. 그냥 죽을 때가 돼서 이럴 거예요. 내가 부자가 못 돼서, 내가 내 꿈을 못 이뤄서, 내가 운명적인 사랑을 못 만나서, 내가 이렇게 불행하게 살다가 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착각이죠. 자기답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내 삶이 불만족스러웠던 거야. 그래서 이런 외부에서 자꾸만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려고 애를 많이 쓸 건데, 여러분들이 자꾸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아가고 자꾸 나한테 물어보고 간접적으로든 직접적으로든 체험하게 해서 내가 어떤 삶을 궁극적으로 원하는지, 남들이 인정하는 그런 거 빼고 내가 원하는 거, 남들이 인정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 같이 믹싱하지 말고. 그럼 이룰 게 너무 많아서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딱 하나만 생각해봐요. 딱 하나. 그래서 내가 그 하나를 얼추 이뤘을 때 나머지도 몇 개, 한 2개 덧붙일 수 있어. 그렇게 기준이 하나 생기고 그 기준점을 향해서 내가 나름대로 작은 노력들을 하나하나 쌓아가면서 가다 보면요, 주변의 사람들이 너 지금 결혼해야 돼, 너 지금 애 낳아야 돼, 너 지금 연애해야 돼, 너 엄청 대단하게 좋은 직업을 얻어서 돈 많이 벌어야 돼 라고 말을 해도 눈 하나 끔뻑 안 해요. 난 나만의 기준이 있고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 난 너무 확실한 그림이 있어. 그러니까 왈가왈부하지 마. 듣지도 않아. 열심히 말해. 안 들을 거니까. 자, 당신들 말대로 해서 그렇게 살았을 때 나 불행할 것 같거든? 참견하지 마세요. 나에 대해서 잘하는 거는 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기준이 생겨요. 근데 나에 대해서 모를수록 기준이 없이 흔들려. 그런가? 그래, 나 불행한 것 같아. 저것 때문인 것 같아. 그런가? 마치 여러분들이 채식을 할 때 고기가 얼마나 몸에 안 좋고 채식이 왜 나한테 이로운지를 잘 몰라서 내 몸이 살짝 아팠을 때, 내가 인스턴트 같은 거 엉뚱한 게 먹어서 몸이 아팠을 때 누군가가 고기 안 먹어서 그래 라고 하면 흔들리는 것처럼. 그래서 알미 중요해요. 모르면 흔들려. 모르면 휘둘려. 내 인생인데 남의 기준으로 흔들리다가 나중에 그 결과가 마음에 안 들면 누구한테 책임을 지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빨리 가려고 그것만 지금 안달이 나 있는데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야. 어디로 가는지, 그 가는 목적지가 나와 잘 맞는지, 나다운 건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딸기 마시면서 동시에 포도 마실 수는 없어요. 혹시 딸기 포도 맛이라는 아이스크림 봤어요? 딸기 맛이랑 포도 맛을 이렇게 믹스해서 할 수는 있겠지만 걔네가 섞이면 딸기 포도 맛이라고 할 수 있을까? 뭐 우겨서 있다 쳐요. 딸기 포도 바닐라 민트 맛. 이거 무슨 맛이에요? 잡탕 맛. 그런 거는 더 이상 딸기 맛도 아니고 포도 맛도 아니고 민트 맛도 아니고 아무 네 맛도 내 맛도 아닌 아무것도 아닌 잡탕 맛이에요. 그것처럼 사람이라는 것도 다 컬러가 있고 다 속성이 있고 성향이 있는데, 하나의 기준을 평가한다는 거는 그 기준이 과연 그 대상의 성향과 맞았는가를 따져봐야 되는데 안 맞겠죠? 여러분들을 평가를 굳이 해야 된다면, 할 필요는 없는데 굳이 해야 된다면 나만의 기준으로 평가되어야 돼요. 그래서 나 스스로는 성장을 하기 위해서, 내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계속해서 나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나답게 살고 있나? 내가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나? 내가 자유롭고 내가 편안하고 내가 즐거워하는 것들을 꿈꾸고 있나? 그래서 그 꿈까지 뭔가 내가 하나하나 계획을 쌓아서 노력을 하고 있나? 그걸 물어봐야 돼요. 나만의 기준으로 평가되어야 돼. 하지만 그 평가라는 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너 기준 미달 뒤져! 이러면서 때리는 게 아니라 네가 저기까지 가야 되는데 지금 이만큼 왔어. 우리가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아. 자, 너가 탈나지 않게 너한테 딱 맞고 편안한 기준을 하나 세워서, 그런 계획을 하나 세워서 우리가 하나씩 이뤄가보자. 여기까지 왔네? 수고했어. 잘했어. 우리 좀만 더 해보자. 더 좋은 계획이 있을 것 같아. 더 계획을 업그레이드 시켜보자. 우리 공부를 좀 해볼까? 연구를 좀 해볼까? 이 분야에 관해서 사람들을 좀 만나볼까? 조언을 좀 받아볼까? 이런 식으로 자꾸 업그레이드를 해서 하나하나 쌓아가고, 자기가 부족하다 느껴지는 것은 쌓아가고 있다는 것에서 위안을 얻고 확신을 얻어야 돼요. 우리는 완벽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심지어 좀 괜찮은 조건이라고 할지라도 사람은 더 나은 걸 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늘 불만족스러워. 그때마다 내가 지금 불만족스럽네, 허점이 보이네, 난 별로다, 이게 아니라 내가 요것도
가지고 싶구나 라고 자각을 해야 돼요. 내가 지금 이런 상태인데 이걸 가지고 싶구나. 가질 수 있어.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까? 우리 계획을 짜서 단계를 밟아보자 해서 작은 것들을 성취할 수 있는 그 성취감도 나한테 주고 그 성취감을 통해서 자기 확신을 자꾸 트레이닝 시키는 거죠. 그래서 어디서 다른 사람이 잘난 척을 하고 나한테 훈수를 줘도 나는 나만의 목표가 있어. 그래서 거기까지 가는 나만의 계획이 있고 그걸 실제로 가고 있어. 네가 어떤 선택을 했든 어떤 성과를 누리든 별로 궁금하진 않아. 별로 부럽진 않아. 왜냐면 난 나만의 길이 있거든. 이게 바로 마이에이 마인드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마이에이 하지만 되게 웃긴 게 그 사람들이 왜 마이에이 외치면서도 왜 휘둘리냐면 마이에이가 없어. 나를 위한 길이 어딘지도 모르고 목적지도 없고 그냥 자기라는 사람에 대해서 모르니까 꿈이 뭔지 모르겠어요.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적당히 저를 등 따시게 배부르게 해주면 제가 행복하겠죠? 적당히 괜찮은 복지 괜찮은 회사에 취직을 해가지고 적당히 돈도 벌고 적당히 좋은 사람들 만나서 그렇게 평범하게 살면 행복한 거겠죠? 되게 대충이네 자기 자신한테. 되게 대충 남들 그냥 하는 만큼 대충 해서 자기를 대충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거네? 너무 건성이지 않아요? 자기를 대하는데? 이 사람이 어떤 다른 특성을 가지고 취향 가졌는지는 전혀 존중하지 않아. 존중이 안 돼 있어. 자기 존중이 안 돼 있어. 근데 무슨 자존감이 있어. 당연히 없지. 자기가 누군지도 귀찮아서 알아가지 않겠대요. 근데 무슨 존중이야. 존중을 못하죠. 귀찮아도 해야 되는 거야. 나를 사랑하려면. 사랑은 관심에서부터 시작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들릴 때마다 자꾸 생각을 하나씩 해보는 거지. 한 번에 또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나는 대체 저게 멋져 보여서 그냥 부러워하는 걸까? 아니면 저게 내 거라고 생각해서 내가 가고 싶은 길에 일치해서 또는 흡사해서 저걸 원하는 걸까? 나는 저 사람이 받는 사랑이 좋은 걸까? 아니면 저 사람이 하는 일이 좋은 걸까? 잘 모르겠다. 생각을 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해봐야지 알아. 간접적으로 체험을 해봐야 돼. 다양한 걸 해봐야 돼. 어떤 완벽한 부모가 내 자식이 집에만 있는데 이 자식이 나중에 어떤 어른이 되고 어떤 거에 재능이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아무리 천재적인 부모여도? 아니에요. 아무리 천재적인 부모일지라도 자식한테 이거 시켜보지 않으면 모른단 말이야. 시켜봐야 돼. 그래서 애가 행복해하는지, 애 적성에 이게 맞는지, 애가 다른 거에 혹시 재능은 없는지, 더 재능이 많은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더 좋아하는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자꾸 시켜보는 거야. 애가 싫다고 하면 일단 안 시켜. 근데 애가 조금이라도 흥미가 생기면 일단 시켜봐. 조금 해보고 긴지 아닌지 판단을 해. 그래서 애기가 자질을 보이면 열심히 키워줘. 기다려줘. 연습할 수 있게, 체험할 수 있게. 애기를 자극하거나 재촉하지 않아. 얘가 부담감을 느끼면 지금까지 즐겨서 했던 거가 남들을 의식해서 성과만 가지고 하기 위해서 애 천재성이 막힐 수도 있거든. 그런 걸 다 고려를 해서 좋은 부모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자기 자신한테 자꾸 뭔가 시도하게 해주고 시켜주고 해야 돼요. 그런 과정들이 수반이 되어야지 나를 존중해준다고 볼 수 있어. 왜냐면 나를 존중한다는 건 나를 소중하고 귀하게 대해주는 건데 그 소중하고 귀하게 대해주는 마음이 그냥 귀하게 대하고 끝이 아닐 거거든. 분명히 이 소중한 존재가 행복하게 살길 바래. 그럼 노력을 하겠죠. 액션을 취할 거야. 그 액션을 취하는 게 마음, 말만, 입만 이렇게 입 바른 소리만 하는 거겠어요? 여러분들 연인이 맨날 말로만 널 사랑해, 널 진심으로, 널 위해, 너가 최고로 행복했으면 좋겠어 라고 말만 맨날 하고 맨날 거지 같은 밥 주고 맨날 밤에 5시간 이상 자면은 잠 많이 잤다고 난리치고 돈 못 번다고 난리치고 몸매 왜 이렇게 완벽하지 않냐고 왜 똥뱃살 있냐고 맨날 뭐 난리치고 남들 비교해가면서 너 웬 잘나지 않았냐고 하면서 어쩔 때만 가끔씩 넌 소중한 존재야. 난 널 존중해. 이러면 신뢰가 가요? 전혀 아니죠. 그러니까 그게 그냥 말로만 그렇게 흉내낸다 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존중해주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 자신하고 사랑에 빠지지 않으면 나를 존중해주기는 어려워요.